세상에는 두 종류의 법칙이 있다. 인간이 만든 법칙과 자생적으로 생긴 법칙, 즉 자연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법규처럼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운 좋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어기면 예외 없이 벌을 받는다. 자연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과 정신적인 법칙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인 법칙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증명할 수 있고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법칙은 경험과 직관을 동원해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매 순간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몇 가지 정신 법칙은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했다. 고대에서는 이런 법칙이나 원칙을 소위 신비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쳤다.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으며 이런 원칙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배웠다. 당신이 이 원칙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의 책임자는 이런 법칙을 평범한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이런 법칙을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기록한다. 그럼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극소수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과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나는 그들 대다수가 이 법칙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용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보통 사람들의 일생에 걸쳐서 이룩한 것을 2, 3년 안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모든 진정한 성공은 이 보편적인 원칙과 우리 삶을 조화시키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정신적인 법칙은 물리적인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작용한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24시간 내내 지구의 모든 곳에서 작용한다. 누군가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건물이 뉴욕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같은 힘으로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중력을 알든 모르든 중력의 작용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중력 이야기를 들었든 못 들었든 간에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중력이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항상 작용한다. 정신적인 법칙도 비록 실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항상 작용한다. 인생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과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 법칙을 어기고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이 행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통합시켜야 한다. 통제의 법칙은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그만큼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통제하지 못하거나 외부의 힘이나 사람에게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심리학에서 널리 인정받는 통제의 원천과 같은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스트레스, 걱정과 불안, 긴장으로 발생한 질병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영역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제어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빚이나 직장 상사, 질병, 껄끄러운 대인 관계나 타인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통제받는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것은 짜증이나 분노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면증과 우울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내적, 외적 통제의 원천이 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행복, 긍정, 자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덫에 걸린 사냥감처럼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삶에 대한 통제는 유일하게 자신만이 완벽한 통제력을 지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특정 상황을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느낌을 결정하고 그것은 다시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 자기 규율, 자기 극복, 자기 통제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시작된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강요할 수 없다. 느낌은 특정 상황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나 불행하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행동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전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킴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그 상황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상황을 지켜보거나 분주하게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통제력을 회복한다. 때로는 그냥 떠나는 것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불행한 관계를 끝내거나 싫어하는 직업을 그만두었을 때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자.
통제의 법칙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미루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준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준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이유는 자신이 삶을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자신감 때문이다. 마음속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해보고 어떤 영역에서든 자기 통제력과 자신감을 갖고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지 판단해보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영역에서 통제력을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거기에서 벗어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보자. 우리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삶에 더욱 큰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